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선택의 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아가지고 5시에 표결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리고 그 후에 전국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결 결과 어떻게 좀 예상? 김건희 특검법도 올라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올라갑니다. 두 가지 표결 결과. 어느 한쪽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최지만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긴가민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가결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없었던 거, 확실한 그 자신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232표였나요? 제 기억으로. 234. 예, 234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의 그야말로 반란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언론 보도에 나눈 거 보면 당론에 따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무기명이라는 게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무기명. 예, 그래서 거기서 투표가 나왔을 때 결과는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고 표 결과 먼저 듣고 저도 그러시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올라가니까. 저는 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과 반대로 아마도 가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결된다. 예, 부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친한계에서 가장 이제 좌장으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조차도 이제 탄핵 반대로 선회를 했고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아마도 주도했던 의원들이 이제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어차피 이번 담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과 정부에게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믿어보겠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이번 부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입장이 모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당대표가 한 대표일 뿐이지 당의 대다수는 지금 친윤계가 잡고 있고 친윤계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또 친한계도 실제로는 그 대부분의 그 입김의 영향을 받아갖고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입니다. 만약 그렇죠, 요번에 당론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징계가 될 것이고 실제 심해지면 이제 제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안위가 일단 흔들리기 때문에 당론에 한번 몸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표결 자체는 부결의 방침이 찍힐 거다. 그렇게 서로 그렇죠. 그렇다면 부결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투표소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이 입장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 아니면 들어가서 설명 듣고 나오자 아니면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지 말고 나와서 바로 나와갖고 규탄 대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이 크고 국민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기표소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최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결을 바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만 기자.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개혁신당에서 아주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오히려 더 가결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근데 그거 김건희 특검법은 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통령 탄핵에 비해서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이 이제 큰 전국의 분수령이 될 텐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내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어려워요.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내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 선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몇 주 전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이런 게 민주당 중심으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안 모이고 국민들도 아니 저거 뭐 하는 것 뭐 이재명 대표 위한 거 아니야? 나 안 해. 난 지지 안 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인식이 전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례의원들 자기 자리에 다 보존하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국민들이 그들을 과연 지지를 할까요? 저는 이 국민의힘 자체에 저는
태생상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영남당이기 때문에 영남 중심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비례의원 제외하고 그렇죠. 지역구 의원은 108명 가운데 그렇죠. 비례의원 제외하고 서울, 강남과 영남당 대부분 중심입니다. 네. 영남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국정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뭐 조금 넘긴 하는데 두 자릿수 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거. 좀 시체말로 거기는 뭐 막대기 꽂아도 붙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을 어떤 유권자로 생각을 하고 펼치는 정치가 과연 개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엄령 선포 자체는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시각이죠. 헌법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위를 해야지 당리당략으로 자기를 생각한다? 이건 분명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투표 선거가 없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 다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어쨌든 부결의 경우에 전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결국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건 곧 나중에 의석에 영향을 미칠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 파급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이원총 기자는요? 지금 최 기자님 말씀 주신 거에 덧대서 얘기하자면은 실제로 뭐 몇몇 여당 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문자가 3,000통이 와 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탄핵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의원 자체가 뭐 수도권 의원이 아니라 진짜 영남권에 계신 의원들이 뭐 부산, 뭐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문자가 수두룩하게 넘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의원들 개개인별로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당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을 봐야 될 것이냐. 최 기자님 말씀대로 국민을 봐야 되지만 일단 자기가 아직은 역할이 있고 여당으로서의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현재 뭐 당론을 따르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부결이 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탄핵안을 넣겠다. 예. 뭐 이번만이 아니라 바로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어갖고 탄핵안을 넣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요. 아마도 이번 비상계엄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계속 꼬리가 되어서 탄핵안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해결책 못 찾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뭐 표결이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뭐 준비된 퇴진이 될지 아니면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퇴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의 거치가 아마도 저희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표결 이후부터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 야당의 압박은 더 커질 것이고 예. 여당은 수세에 몰릴 것이고 그 안에서 답 찾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이원총 기자 말을 제가 받아보면 일단 이번 표결 자체는 부결에 방점이 좀 찍힌다. 예, 최지만 기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부결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결 쪽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명 투표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예. 결국에는 투표소 가서 의총회에서는 나도 반대다 아니면 발언을 안 하는 의원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의원들이 혹시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쨌든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의원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시민이고 한 사람의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선택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그 소장파 의원 중에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선택 그리고 굉장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가결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당론이 무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그런데 가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야당이 이제 탄핵안을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될 때까지 올린다고 한다니까 그때마다 이제 국민의 집회 규모 그것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더 작용할 거고 그 집회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가결의 경우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결이 되면 당장 대통령 직무 대행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되겠죠. 되고 나서
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자격 상실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에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 그 상반기 중에는 다음 대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가결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그건 다른 얘기죠. 아니라고 예, 좀 다른 얘기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워낙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조로서 많은 의원들을 당시에 총선 때 그 총선 학살을 통해서 그 당의 어떤 그립감을 확실하게 쥐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밖에는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 당장에 그렇게 되면 그 비명계들 지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도 있고 지금 네. 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뭐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김경수 않겠지만 전 지사.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네.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뭉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가결이 됐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기회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 얘기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얘기를 하고 저 탄핵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 지금 워낙에 불안한 정신 상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행하고 나름대로 보수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정당을 다시 꾸려 나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그 대표가 대선 주자가 돼서 나오면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어떤 그립감도 없고 존재감이 없지만 원 외에 있고 또 어떤 그 목소리가 좀 적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고 한동훈에게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지금 지지율로도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결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 이런 공식은 지금 너무 좀 섣부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설사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니고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6명인 거고 예, 이 맞습니다. 기간도 상당히 좀 걸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헌재에서 판결이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헌재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6명이 있고 원래는 총 구성원은 9명입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야당에서 2명을 지금 일단 추천을 추천을 한 해서 상황입니다. 근데 9명을 채우겠다. 예. 예. 하지만 만약 이제 가결이 된다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일단 직무 정지가 되고 권한 대행인 지금의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직무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권한 대행들을 봤을 때에는 적극적인 행정이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굉장히 기피하는 편향이 있었습니다. 뭐 앞서서 본다면은 황교안 총리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네. 있었죠.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 1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끝내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을 완료해서 그중 6명이 찬성해야만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직위를 해제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쵸, 6명이니까 예, 한 예, 명이나 그쵸, 반대하면 그쵸. 다시 직무 복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3명이 뽑히지 않는다면은 예. 만장일치제가 돼야 되는데 이 6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립과 약간 보수 성향에 있는 재판관들은 4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2분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워낙 크고 내란죄라는 게 워낙 다른 얘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치적 성향이나 뭐 아니면은 생각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현상만 가지고 판결을 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고민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관이라는 게 이제 법리와 그쵸.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법관들은 늘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과연 모든 재판이 다 그런 것인가 그런 의문점들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법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여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소고 또 법리에다가 그 부분을 녹여들어야 된다고 또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판결하기가 일반 대법원이나 아니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만 기자. 혹시 그 OTT에서 그 돌풍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경구 영화배우 설경구와 김희애 씨가 나온 그 드라마인데 이런 정치 드라마예요, 정치 드라마. 예. 당시에 그 설경구 씨가 그 대통령
박동호 분, 그러니까 박동호의 대통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서경호 씨가. 근데 거기서 이제 탄핵 그 대통령 시해의 어떤 그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했다는 것으로 이제 탄핵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그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론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은총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법리도 중요하죠. 이게 법리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법기관이. 근데 법리가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사실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두 가지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 행정수도 사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소추가 됐지만은 그게 부결이 된 이유는 바로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럼에도 그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 그래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야 돼라는 국민적 여론은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헌재 그 재판 그러니까 헌재 재판은 지금 가결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헌재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이 국민적인 여론이 과연 이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짓는 아주 최상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결이 됐을 때 정치 지형도 좀 살펴봤고 이제 가결이 됐을 때 정치 지형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만남을 가졌고 어떻게 전국을 안정화시킬지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의논을 했는데 지금 막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시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으면 좀 밀도 있는 답안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기자회견도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오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은총 기자 관련 속보는 더는 없는 것이고. 예, 일단은 지금 탄핵 관련된 얘기 말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요번에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구금해서 전국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즘 군 관계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양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오늘 정보위원회가 긴급히 열리게 됩니다. 국회에서요. 예. 뭐 아까 전에 최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국정원 1차장이 출석을 해서 아마 그 부분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미스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그 1차장하고 홍장원 홍장원 1차장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대리 같이 그 어떤 질문을 해서 진위를 좀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정말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지난 3일 화요일에 했을까? 바로 그 다음 날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앞두고 이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서울에서 다 스탠바이를 하거든요. 만약에 정족수 미달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금요일 밤이라든지 뭐 토요일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다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버리면 정족수가 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엄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하다. 그래서 어설픈 계엄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그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조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섬뜩한 상황이 서버 있거든요. 사진 찍었다고 하고 거긴 그러니까 성관이 얘기를 하셔서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목적은 두 가지인 거죠. 정적 제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적 제거. 그리고 성관이를 급습하면서 지난 총선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 선거다라는 얘기. 근데 부정 선거라는 얘기는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보수 중에서도 극우 그렇죠. 유튜버로 극우 분류되는 유튜버들. 정광훈 목사 뭐 이렇게 뭐 특정 이름은 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튼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의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선관위를 먼저 급습을 해서 원래는 국회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사법에 대한 장악력은 있지만 입법은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 출입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막았던 건 바로 선관위에서 뭔가 국회 선거와 관련된 것,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점, 그 부정한 점을 찾아내서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제대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의식이 흐름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유은총 기자에게 오늘 1시간 동안 대본도 없이 저희와 함께
예, 생방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번 사태를 국회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지켜보셨잖아요. 예. 기자로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일단 비상계엄부터 얘기한다면은 제가 올해로 이제 38입니다. 교과서로만 보던 걸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탄핵은 태어나서 이제 두 번째 탄핵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5시 예, 대한민국의 또 다른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